이름은 나중에 그럼 남아야지. 아니 왜요? 쌤이 원방까지 가면 조용히 이거까지. 아까 원방이라면서요. 원방은 진짜 다 돼 있고. 집합. 그래요? 기본적인 용어들이랑 기본적인 기호들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원소들을 모아 놓은 것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원소 기호는 삼지창. 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얘의 원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분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하나 이상 가지고 만든 집합 또한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예제 1번부터 갑시다. 집합 A 원소 몇 개짜리야? 3개짜리 집합이고요. PA라는 집합을 정의를 했습니다. PA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한데 X가 뭐냐면 A의 부분집합.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몇 집합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 어쨌든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8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거듭 제곱. 알겠어?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의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가 조건이 있었을 때, 추가 조건은 뭐 예를 들면 진부분 집합이라든지 공집합을 제외한다든지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든지 진부분은 자기 자신 제외라고 얘기했고, 알겠어? 그 다음에 반드시 포함되거나 꼭 빠져야 되는, 불포함돼야 되는 원소의 개수가 존재한다면 그 원소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외한 것들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긴다. 알겠어? 그 다음에 기타 조건들이 있을 때는 경우의 수로 푸는 거라고 얘기했죠. 케이스 정확하게 나누고 마찬가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알겠어? 그렇게 해서 더해 주시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자 어쨌든 얘의 부분 집합은 총 8개가 있어요. 누구요? 일단 공집합.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의 원소만 가지고 집합을 만든 거, 이렇게 생긴 원소라 그랬다. 이 원소로 집합을 만든 거, 그다음에 1, 2 두 개로 만든 거, 1이랑 1, 2 집합을 두 개 원소로 갖는 거, 2랑 1, 2 집합을 두 개 원소로 갖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8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어요? 기억. 공집합은 PA의 원소가 되네요. 여기 원소 있잖아요. 막
맞고요. 참고로 부분 집합도 당연히 되죠. 니은 1, 2 집합을 원소로 갖는 요 집합은 PA에 마찬가지 원소가 되냐고. 여기에 있잖아요. 요거 하나를 원소로 갖는 집합. 알겠어? 그게 얘의 원소가 된다고. 마찬가지 요런 애도 PA의 원소에 존재합니다. 1과 2를 두 원소로 갖는 집합. 알겠어? 걔 또한 얘의 원소가 된다고. 디귿 1, 2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PA의 부분 집합이 되냐고.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있냐고요. 이 원소를 집합으로 갖는 집합은 당연히 얘의 뭐가 된다고? 부분 집합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다고. 됐어요? 여기 이 계통의 문제 반드시 나와요. 얼마나 쉽게 나올지 조금 더럽게 낚아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오는 유형이고, 제발 좀 잘 신경 써라. 대표 예제 2번이요. 가우스 테스트 합니다.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의미하고, 다시 얘기하면 가우스 3.2 이런 거 뭐가 된다고? 3이 정수는 당연히 그 정수값이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 2.1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얼마?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요 아래에 있는 값이다. 마이너스 3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건 같거나 바로 왼쪽에 있는 정수값을 우리는 가우스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수일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알겠어?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여기 있는 수의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2.1이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0.1만큼 왼쪽에 있는 점이란 뜻인 거고, 얘의 정수 부분을 확인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3 더하기 0.9로 해석이 돼야 돼. 알겠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0.1이 아니고 여기 있는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0.9만큼 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여기 있는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는 소수 부분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왜? 음수는 소수 부분이 될 수 없다고. 알겠어? 그래서 반드시 걔보다 작은 정수값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소수 부분, 야, 니네 중학교 때 분명히 다 했어요. 뭐 했냐면 니네 루트 3의 정수 부분 얼마야? 1.xx
정수 부분 1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1.xxx 영점. 루트 4 빼기 1 루트 3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이게 소수 부분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똑같아. 자, 이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을 우리는 가우스 X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소수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서 소수 부분을 얘기를 해요. 알겠니? 제발. 그래서 원래 수 빼기 가우스는 이 수의 무슨 부분이다? 소수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건 음수일 때는 0.1이 소수 부분이 아니고 1에서 마이너스 0.1을 뺀 0.9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거 아니면 딱히 양수일 때는 다 할 줄 알잖아. 봐. 집합 AN을 뭐라고 정의한다라고 했냐면 X바 X 빼기 가우스 X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n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얘기하고요. X는 마오에서 5까지 유리수래. 얘의 무슨 부분이 소수 부분이 n분의 1인 x 값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숫자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5고, 다시 얘기하면 이 소수 부분은 n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4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4 더하기 n분의 1이라는 숫자까지 있겠죠. 됐어? 그래서 집합 AN의 원소는 n의 값에 따라서 총 몇 개? 10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기억 3분의 1은 0 더하기 3분의 1. 다시 얘기하면 얘는 A3의 원소가 되냐고. 맞는 말이라고. 니은 AN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11개가 아니고 10개라고. 디귿 임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m이랑 n이랑 같지 않으면 am과 an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고? 공집합이 된다고. 맞냐? 소수 부분이 n분의 1, 임의의 두 자연수 n에 대해서 교집합이 무조건 없니? 없죠. 마이너스 5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 더하기 3분의 1 얘네가 같지 않는데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됐어요? 가우스 나올 확률은 낮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좀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은 A 또는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의미하고 교집합은 A와 B에 동시에 있는 원소를 의미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할 줄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집합 기호를 통해서도 원소 나열법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 성질,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교환이랑 결합은 같은 집합 연산 기호끼리 분배 법칙은 합집합과 교집합 서로 다른 연산 기호끼리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차집합의 성질 A 빼기 B는 A에서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거다. 그리고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반드시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드모르간 법칙 전체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 다시 얘기하면 또는의 여집합은 end의 여집합은 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집합과 합집합의 연산 자체도 변한다. 마찬가지 거꾸로 묶어서 갈 줄 알아야 되고 알겠어? 그리고 너무 기본적인 애들 있잖아. 뭐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거의 교집합은 공집합. 맞아.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A가 되는 거 알겠어? A 합집합이 A이면 얘가 더 무슨 집합? 큰 집합. 교집합이 A이면 얘가 무슨 집합? 더 작은 집합 안으로 들어가는 집합. 됐어? 마찬가지 뺀 게 공집합이면 A가 B에 포함이 돼야 되네. 뺀 게 그대로면 뺄 게 없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다른 말로 A, B가 뭐라고? 서로소. 알겠어? 그 다음에 여집합 또한 집합 기호로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음.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호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뺄 때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여기 일명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얘가 누구랑 같다고? A 빼기 B랑 같다고.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없다고 여기가 공집합이라는 얘기인 거죠. 저기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B가 어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A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B가 A에 무슨 집합이 된다고? 부분 집합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알겠어요? 야 이게 막 몇십가지, 100가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외우는 것도 외울 필요도 없고 거기 문제 맞춰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기억 맞고요. 니은 합집합은 큰 집합이 돼야지 A가 되죠.
디귿 A 합집합 B의 여집합. A랑 B의 여집합이면 여기에요. A랑 더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됩니다. 됐어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 제발. 자, 서로 같은 집합이나 집합의 원소가 주어진 경우 그 집합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집합이 원소 3 하나가 된다고. 교집합이 원소 3 하나가 된대요. 그럼 얘도 얼마라고? 3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중에 반드시 얘네들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2가 아니어야 된다를 이용해서 A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 A가 3이 되는 거. A 얼마? 마일도는 A 3 나오나요? A가 3이면 집합 A는 1, 3, 5. 집합 B는 2, 3이 됩니다. A가 마 1이면 집합 A는 마 3, 3, 5. 둘 다 되네. 집합 B는 2, 3이 됩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네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이 새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A 값은 3이고 집합 A 1, 3, 5, 집합 B는 2, 3이 되죠. 갑시다. 뭐라 그랬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전체 여집합. 등호로 방법씩 쓸게요. 여집합, 여집합 보이니까. 여집합하면 A 되고요. 교집합에 B의 여집합 되고요. A 교집합 되고요. B 됩니다. 뭐가 보여요? 분배 법칙이요. B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고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은 A가 됩니다. 고로 네가 찾는 집합 2 1, 3, 5 원소 합은 9가 되겠죠. 최대한 복잡한 연산, 물론 그냥 한 4개 정도 있고 막 여집합이 막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도 있어요. 알겠어? 이 상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지만 바로 그리기에 조금 까다로운 형태면 반드시
식을 정리를 하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집합의 개수야. 그러면 맨날 하는 거라고. 뭐라고? 경우의 수 문제고 반드시 들어가는 원소, 들어가지 않는 원소,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원소 결정하고 필요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문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정신 차려! A 합집합 X가 B 합집합 X에 뭐가 되도록 부분 집합이 되도록 해주셔야 된대요. 자, 이쪽에 지금 원소 135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원소가 24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합집합이기 때문에 여기 없는 X의 원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야, 여기에. 됐니? 자, 어쨌든 여기 추가되는 건 어차피 똑같이 추가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미 추가되어 있는 이 원소들 중에 자,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애들 있잖아. 누구죠 지금? 1이랑 3이에요. 자, 2랑 4는 뭐 상관없어요. 여기 있든 없든. 1이랑 3이 지금 요 큰 집합에 없잖아. 얘가 부분 집합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 다 들어있어야 되잖아. 다시 얘기하면 X에 반드시 누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1과 3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1과 3이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부분 집합 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는 거고 나머지 원소 몇 개? 2, 4, 5, 6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집합 X에 들어있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 몇 개의 원소가? 4개의 원소가. 그러니까 그 4개의 원소가 각각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방법의 수, 그게 곧 집합 X에 뭐가 된다고? 가능한 개수가 될 거라고. 알겠어요? 제발. 배수 약수. 자, 배수약수 집합은 이게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에 따라서 딱 달라진단 말이야. 배수냐 약수냐에 따라서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포함관계가 이쪽이냐 저쪽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그럼 마찬가지야. 이것도 니네가 실질적으로 외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배수약수에 관한 집합이 나오면 각각의 집합을 제발 써봐. 그리고 연상해 주시고요. 포함 관계에 의해서 이게 최소 공배수인지 최대 공약수인지 또는 공약수인지 공배수인지 그걸 니네 스스로 판단을 해서 포함관계를 보고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 배수면은 무조건 최소 공배수가 되고 약수면은 무조건 최대 공약수가 되고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야. 이게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에 따라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수일 때 최대 공배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배수일 때 최대 공약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발 써보고 판단을 하시라고요. 봐. 1번 양의 배수의 집합 2의 배수랑 4의 배수의 합집합은 2의 배수 2다. 누가 봐도 맞죠? 근데 확인해 보라고 제발.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럼 합집합은 큰 집합 뭐가 된다고? A2가 될 수밖에 없다고. 됐어요? 두 번째 A3 여집합 A4의 여집합 얘가 A12의 여집합과 같냐고. 다시 얘기하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랑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얘랑 얘랑 같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3의 배수고요 4의 배수고요 교집합이래요. 그럼 얘는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가 맞습니다. 됐어? 3번이요. A2 합집합 A4 교집합 A5 얘는 또 A2가 되냐고. 4의 배수랑 5의 배수 교집합이니까 20의 배수가 되고 됐어. 20의 배수랑 2의 배수랑 다 모아주래. 그러면 얘가 얘의 포함 관계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무슨 집합이 된다고? 큰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됐어? 4번 2의 배수와 3의 배수, 6의 배수 합집합이 A3가 되네요. 3의 배수랑 6의 배수랑 싹 합치면 얘가 얘에 포함이 되니까 A3죠.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 2의 배수랑 3의 배수의 교집합 누구야? 6의 배수죠. 3의 배수 아닙니다. 됐어? 자, 물론 이게 뭐 3의 배수의 부분집합 이런 건 맞겠죠. 근데 3의 배수는 아니야. 정확하게 6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 5번 10의 배수랑 4배수, 5배수의 교집합. 이제 하면서 확인해 봤으니까 4배수, 5배수의 교집합은 누구의 배수? 20의 배수. 20의 배수랑 10의 배수의 합집합은 20의 배수가 10의 배수에 전부 포함이 되니까 10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네. 됐어요? 그 다음 새롭게 정의된 연산 기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자, 이 세모 기호
기호를 뭘로 정의하겠다고? 요 대칭 차집합으로 정의를 해주겠다고. 정신 차려! 기억부터 A 세모 B랑 B 세모 A랑 같네. 야, 대칭 차집합의 연산의 성질이 따로 정리를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시험 직전쯤에나 해드릴 거고, 그거는 시험 직전에 외워서 시험 때만 써먹고 까먹으시면 돼요. 알겠어? 지금은 그거 굳이 외울 필요 없고, 지금은 그냥 연산 연습하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연습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외워서 쓰지 마. A, B의 대칭 차집합, B, A의 대칭 차집합. 다를 거 없죠. 합집합은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나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 써봐. 차집합의 성질,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고, 교환법칙 성립하며 다시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을 해주시면, 교환법칙 성립하며 다시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을 해주시면 두 개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 디귿 대칭 차집합이 공집합일 때 야, 합집합이 공집합이야. 무슨 말이야?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무슨 말이다? 야, 싹 다 체크를 했는데 싹 다 더해줬는데 그게 공집합이야. 그건 뭔 말이야? 둘 다 공집합이란 얘기인 거죠.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A 빼기 B가 공집합, A가 B의 부분집합, B 빼기 A가 공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합집합이 공집합이다.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 알겠어? 대칭 차집합이 합집합이 공집합. 다시 얘기하면 여기랑 여기가 없다고. 여기만 존재해. A랑 B랑 완전히 같은 집합이라고. 알겠어요? 됐어? A 빼기 B도 없고 B 빼기 A도 없고 A랑 B는 무슨 집합이라고?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자, 뭐 한다 그랬냐면 연산을 더 해주래. 얘가 지금 공집합이래매. 공집합과 A의 대칭 차집합은 이거 공집합에서 더 빼봤자 공집합이고 A에서 공집합 빼면 A죠. 어떤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은 그 자기 자신이 됩니다. A인데 A랑 B랑 같으니까 당연히 B라고 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됐어요? 아직까지는 연상기호의 연습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 나중에는 외울 수 있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서 시험 때만 외워서 쓰세요. 혹시 나오면.
대신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외우면 오히려 손해다. 외우지 마. 자, 그 다음 어느 회사의 세 편의 영화를 관람한 사원 중 자,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보통 이제 집합 몇 개짜리가 주로 나오냐면 3개짜리가 주로 나와요. 집합 2-3개짜리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고 2개짜리는 이제 보통 최대 최소 쪽으로 많이 물어볼 거고 3개짜리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요 7개의 영역 일곱 개의 영역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게 나올 건데 항상 요 3개, 요 3개가 거의 세트로 같이 연산이 됩니다. 알겠어? A, B, C, D, E, F, G를 각각 전부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만 선택된, 2개만 선택한, 3개 모두 선택한, 알겠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값들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A, B, C, D, E, F, G로 놓되 얘네들을 한 세트처럼 생각하고 연산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고요. 자, 집합 2개일 때 합집합,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교집합의 최대값은 두 원소 중에 어떤 거? 원소의 개수가 작은 거. 다시 얘기하면 작은 원소, 작은 집합이 큰 집합에 포함이 됐을 때 교집합이 가장 많고요. 마찬가지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 전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집합의 최소값은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포함이 되었을 때 그때 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 원소의 개수에 뭐가 된다고?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 됐어? 기본적으로 교집합의 최소값은 이 둘이 뭐 할 수 있다면 서로소일 수 있다면 서로소일 때 합집합은 최대, 교집합은 최소가 되며 서로소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 요거의 합이 뭐를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저 2개의 합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두 원소의 합이 최대값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의 최대값이 되며 최소값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될 때이므로 교집합의 뭐가 최소값은 두 집합의 원소의 합에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 전체 집합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소 몇 개는 교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개, 3개짜리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들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게 풀어주실 수 있게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사원이 50명, A 관람 27명, B 관람 18명, C 관람 22명, 모두 관람 8명, 모두 적어도 한 편의 영화 관람. 그때 한 편의 영화만 관람한 사원의 수를 구하세요. 벤다이어그램 그려주셔야 되겠고, 합집합이 전체 50. 자, 가자고. 어떻게? A, B, C 놓고 D, E, F 놓고 G 놓고 가라고. 지금 네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 구하는 거라고. 이거 한 편의 영화만 관람한. 됐어? G값 줬고요. 합집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8이 50, 8 넘어가면 42. 그 다음 집합 A 얘 A, D, E가 더했을 때 19. 집합 B 얘 8 넘어가면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10. 집합 C 얘 8 넘어가면 14. C 더하기 E 더하기 F라고. 야, 식이 4개밖에 없어요. 식이 4개밖에 없고요. 미지수 6개란 말이야. 못 풀어요. A, B, C, D, E, F 다 못 구해요. 알겠어? 뭐 구하라는 얘기라고? 3개 합. 요거 3개 통째로 더해 주시면 A, B, C는 몇 개씩? 1개씩. D, E, F는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나온다고. 왜 이렇게 작아? 됐어? 뭐야? 요게 43, 요게 42. 얘 더하기 얘가 42, 얘 더하기 2배 얘가 43. 됐냐?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다고?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1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42입니다 라고 구해낼 수 있다고. 절대 A, B, C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요 3개를 한 세트처럼 가지고 연산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제발. 연습 문제 가봅시다. 1번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 9의 약수의 모임 139. 집합 맞죠? 니은 방정식의 해의 모임 4분의 5 원소 하나짜리인 집합 맞습니다. 디귿 인구수가 많은 나라의 모임 집합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알겠어?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의 모임 그러면 그건 집합이 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이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집합이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1, 2, 3 1에 가까운 실수의 모임 1에 가깝다라는 표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능한 게 기억, 니은, 리을이 됩니다. 2번 정확하게 잘 풀어줄 수 있게 원소인지 부분 집합인지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요. 자, 3번하고 4번은 어떤 집합을 주고 그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새로운 집합을 또 만들어 줍니다. 그걸 가지고 너네들은 원소를 한번 결정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고 4번으로 연습을 해 봅시다. 자, 뭐 하겠다고? 이 집합에서 두 개를 뽑아. 그 두 개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랬을 때 이 값이 집합 B의 원소가 된다고.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뽑을 수 있는 수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다. 총 16세트의 조합이 나올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으라고요. I m승이고 실수화부터 하자. 마이너스 i의 m승 됩니다. 얘가 1, 2, 3, 4 반복. 요 넷 중에 하나. 마찬가지 여기도 요거 요 넷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고 그 두 개를 더한 값 0 i 빼기 1 2i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더하기 1은 있고요. 0 있죠. 됐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있고요. 더하면 0 1 마이너스 i 1 마이너스 i 있고요. 0 있고요. 1 더하기 i 있고요. 2 없습니다. 됐어.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원소 9개. 1 집합이 되겠죠. (5번) (6번) 집합의 포함관계 혹은 원소이다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문제 풀어줄 수 있도록 계속 연습 좀 해주시고 7번, 8번 8번으로 가볼게요. 서로 무슨 집합?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무슨 말이라고?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다. 집합 A가 1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집합 B가 3A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래요. 둘이 같은 집합이 되려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다.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 A제곱 빼기 2A 빼기 3이 0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의 값은 3이 되겠죠. 됐어요? 집합의 개수는 반드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원소 제외 조건 있으면 조건 따져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해서 계산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결국에 경우의 수 문제가 됩니다.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 케이스 나눠서 경우의 수 풀듯이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9번, 10번 이런 거는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11번 볼게요. 1248인데 집합 B가 두 원소의 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두 원소는 같지 않다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거 없으면 1 더하기 1도 되죠. 알겠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4 더하기 4, 8 더하기 8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두 집합의 원소가 같지 않은 원소 두 개를 더한 거를 집합 B의 원소로 하자야. 그러니까 집합 B에는 누가 들어간다고? 1 더하기 2, 1 더하기 4, 1 더하기 8, 2 더하기 4, 2 더하기 8, 4 더하기 8. 됐어? 다시 얘기하면 저기 4개의 원소 중에 서로 다른 2개 골라서 더하면 총 6세트가 나오고 물론 여기에 겹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그거만큼 제외시켜주면 되고 어쨌든 집합 B의 원소는 총 몇 개가 나왔다고? 6개가 나왔습니다.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6개고 자, 이 중에 짝수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 얘의 부분 집합 중에 짝수만 원소로 갖는데 누구는? 홀수는 포함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 3개는 포함이 되거나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8개인데 짝수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원인 제외, 공집합은 제외시켜줘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몇 개? 총 7개의 집합이 가능하겠네. 됐냐? (12번)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춰서 마찬가지 부분 집합의 개수를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전체 집합 10 이하의 자연수 A는 1, 2, 3, 6 B는 2, 4, 6, 8, 10 A 빼기 B 합집합 X가 X 다시 얘기하면 A 빼기 B가 X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고 X가 큰 집합이라고 A 빼기 B 씁니다. A에서 B에도 있는 거 제외한 1,3만 남죠. XN은 반드시 누구는 포함이 된다. 1과 3은 반드시 포함이 된다. 두 번째 B 빼기 A 교집합 X는 8이래. B 빼기 A의 교집합 X B 빼기 A가 뭐야?
B에서 A에도 있는 거 빼면 4, 8, 10. 교집합이 8이다. 뭔 말이다? 반드시 8은 포함이 된다. and 4와 10은 절대 포함이 되지 않는다죠. 됐어요? 나머지 원소 몇 개? 나머지 원소 몇 개? 정신 차려라, 형준! 뒤로 나가. 서서 들어, 서서. 뒤로 나가. 전체 10개 중에 나머지 원소 몇 개? 5개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집합 X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된다고? 32가지가 된다고. 됐어요? 13번. 합집합, 교집합의 원소 가지고 원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고요. (14번) 부등식 집합의 연산과 부등식의 활용이죠. 방정식이나 부등식 등은 집합의 연산에 언제든지 활용이 될 수 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발 부등식 풀 때 방향,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부등 등호 여부 그런 걸 가지고 빠르게 볼 수 있으면 빠르게 보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 교집합 봤을 때 지금 3하고 마일 쪽에 등호가 없고 B 쪽에 등호가 없잖아. 그럼 집합 B 저 2차식의 두근이 3과 마일이다 라고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15번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구분 집합 중에 야 얘만 서로소라고.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이 두 개의 원소는 절대 포함이 되면 안 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리고 남은 원소 몇 개? 세 개가 뭐할 수 있다고?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몇 개야? 8개야. 알겠어? 참고로 공집합은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뭐다? 서로소다. 알겠어? 그러니까 1이 모든 수의 약수이듯이 1이 모든 두 자연수의 공약수이듯이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과 서로소입니다. 공집합 빼지 마라. 조건 없으면 빼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 16번 둘이 서로소일 때 벤 다이어그램 따위 그려놓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17번 세 부분집합에 대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벤 다이어그램 따위 그려놓고 집합의 연산 기록 보고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18번 마찬가지 서로소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 제외하고 집합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는 심지어 또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 19번 한번 봅시다. 절대값은 반드시 우변 양수인 경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에서 6 사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집합 X의 원소는 9개가 나옵니다. 집합 B는 2차 방정식의 풀이 2개의 원소가 나오고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여집합 구해서 합집합 한 다음에 다시 여집합. 아니 굳이 뭘로 가자? 규모르간 법칙으로 가자. 물론 이대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연산을 간단하게 했을 때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보기 편하게 만들어야죠. 됐어요? A에서 B 이 두 개 둘 다 있죠.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 더하라고 6이요. 20 집합의 연산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뭐가 보이냐? 결합법칙, 아니 분배법칙 보이지? 분배법칙. 분배법칙 거꾸로 역분배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분배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배법칙을 써주시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 전체 집합 전체 집합과 B의 교집합 B고요.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요.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동집합입니다. 분배법칙 이쪽에 잘 사용해 주시고요. 21번 그러니까 분배, 규모르간, 차집합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라고. 제발 스스로 연습 좀 해봐. 여집합과 자기의 교집합, 공집합, 분배, 자기 자신과 여집합의 합집합 전체 A와 전체 집합의 교집합 공집합과 합집합 링은 요거는 굳이 연산법칙 안 써도 되겠는데? 그래도 쓰고 싶으면 쓰시고요. 그래도 쓰고 싶으면 쓰시는데 야 이게 뭐야?
A 빼기 B랑 교집합이랑 B 빼기 A랑 합집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맞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벤다이어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어렵지 않게. 요런 건 굳이 연산 법칙 안 써도 되긴 함.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자. 사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분배 법칙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 합집합 A 됐어. 분배 법칙 합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과 교집합은 예 됐어요. 끝. 야, 디귿도 사실 볼 필요 없이 맞죠? 디귿도 볼 필요 없이 맞아요. 왜요? 이미 여기 A 합집합 B가 있는데 여기다 합집합 할 거잖아. 그럼 왜 어쨌든 A 합집합 B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뭐야? B 빼기 A 합집합 B란 말이야. B에서 A 합집합 B 빼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과 A 합집합 B의 합집합이니까 당연히 A 합집합 B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 그래도 연습은 해보자. 요거는 얘가 얘의 부분집합 이거는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과 A 합집합 B의 합집합은 뭐가 된다고? A 합집합 B가 된다고. 또는 연산으로만 간다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 이거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과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되고 됐어? 공집합과 합집합이니까 A 합집합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리을 A와 교집합 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야 A와 뭔가의 교집합이잖아. 근데 얘가 A 합집합 B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뭐 지금 A, B의 관계가 뭐 부분집합 관계니 뭐니 이런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A랑 누구와 교집합을 해서 A 합집합 B가 될 수가 있냐고. 불가능하잖아. 이런 거 사실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마찬가지. 알겠어? 그래도 보긴 봅시다. 교집합의 여집합 드모르간 교집합의 여집합 드모르간 오 분배 법칙 두 개도 쓸 수 있다 그랬다.
뭐야 그게 뭐야? A 교집합이 이거죠. 200원씩 쓸게요. A 교집합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 교집합에 B 교집합 A A 교집합에 A 여집합이면 공집합 공집합에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이면 공집합 합집합에 A 교집합 A는 A 교집합 B가 되니까 얘는 A 교집합 B입니다. A 합집합 B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굳이 볼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연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볼 수는 있다. 됐어? 잠깐 쉬었다 할게요.